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CGMP 오늘 강의가 7번째가 되는데, 오늘은 그 지난번 얘기했던 밸리데이션에 이어서 다시 두 번째 밸리데이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밸리데이션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aseptic filling, 그러니까 무균 충전하는 그런 공정의 밸리데이션과 그 다음에 waterfall injection system 밸리데이션,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aseptic filling validation인데 방법은 simulated media fill,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오토클레이브라든지 핫에어 오븐 이런 거를 써서 우리가 멸균이라든지 파이로진 없애는 방법, 이런 것을 밸리데이션 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챌린지 스터디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균을 집어넣어서 죽나 안 죽나 봤고, 아니면 엔도톡신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파괴되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제품을 만들어서 소위 완제품 만들 때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필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링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챌린지 스터디를 한다면은 필링 그 장비라든지 그것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챌린지를 하지 않고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소위 말하는 Simulated Media Fill. 다시 말하면 실제 제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벌크 백신을, 파이널 벌크 백신을 이 바이올이라든지 앰뷸에 집어넣은 것 대신에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특히 공기 중에서 잘 오염될 수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 미디어를 프로덕트 대신에, 제품 대신에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을 하는 거죠.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집어넣은 바이올을 전부 점검해서 그 중에서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이걸 봄으로 해서 만약에 오염이 안 됐다고 하면 충전 과정이 무균 조작으로 잘 돼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원리로 해서 소위 이런 시뮬레이티드 미디어 필을 하는 거 되겠죠. 이런 필링 밸리데이션을 이제 이런 미디어를 써서 하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십시다. Growth promotion test of the medium.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충전하는 그 생산품 대신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미디어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그 미디어가 품질이 아주 엉망이 돼서 미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충전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도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디어를 쓰기 전에 미디어의 질을 검사하는 것, 이걸 소위 Growth Promotion Test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자세한 것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 600세리에서 보면은 Sterility 하는 그런 제목 하에 Growth Promotion Test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anaerob, aerob, 그 다음에 yeast 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보는 것, 그 다음에 튜브를 몇 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 할 때 한 튜브당 100 콜로니 포밍 유닛 넘어 이상을 집어넣지 말라, 뭐로 등등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그걸 100 콜로니 포밍 유닛 이상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가 엉망이라도 원체 세균을 많이 집어넣으면 일부는 자랄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이 질은 엉망이지만 잘못 질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큐베이션을 하게 됐죠. 보통 2주를 합니다. 2 weeks. 2주 동안 인큐베이션 하는데, 그때 이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포지티브 컨트롤도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지티브 컨트롤 집어넣은 이유는 당연하죠.
포지티브 컨트롤은 잘해야 되는데 만약 포지티브 컨트롤을 집어넣는데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인큐베이터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미디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컨트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필 하는 가운데는 environmental monitoring. 여기서는 파티클하고 미생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주위가 많은 미생물로 오염됐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충전할 때 그 병 속에 오염 물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은 이제 곧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 볼륨 매저먼트는 뭐냐면 필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품마다 집어넣는 양이 다 틀리게 되겠죠. 어떤 때는 1ml, 어떤 때는 0.5, 어떤 때는 뭐 2ml 등등.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절을 잘못해 놓으면 필링하는 가운데 어떤 필링은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제품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볼륨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볼륨을 정확히 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rocking the filled vials before incubation. 이거는 나중에 요 다음번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vial stopper washing, sterilization, device. 이건 뭐냐면 자 마지막 제품을 무균 조작을 통해서 지금 충전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때 집어넣는 바이올이라든지 앰퓨얼이 완전히 멸균되고 디파루지네이션 되어 있는 걸 써야 되겠죠. 거기 쓰는 고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씻고 멸균하고 디파루지션 되는 이러한 과정도 다 밸리데이션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는 personal involvement in filling validation. 이건 뭐냐면 밸리데이션 할 때 그 밸리데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고 또 밸리데이션 필링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 수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보통 2사람보다 더 들어가면 용납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필링하는 바로 근처에 있지 않고 그 커튼 밖에 있어서 그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aseptic 필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중요한 거 이제 컴포넌트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실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 필링 밸리데이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은 이쪽이 이제 그 충전하는 충전실이 되고 이거는 이제 충전실 안으로 모든 멸균된 디파루지네이션 된 바이얼 이런 것을 서플라이하는 그런 준비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는 에어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주사제는 동결 건조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결 건조기가 있고 이거는 이쪽 뒤에는 기계실. 그 다음에 이 충전실을 보면은 여기에 터미널 헤파 필터, T는 터미널 얘기죠. 터미널 헤파 필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파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얘기한 것처럼 터미널 헤파 필터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 자체에 붙어 있는 거. 통상 천정에 많이 붙어 있죠. 이걸 우리가 터미널 헤파 필터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공기를 보내주는 공조기 다른 데 있죠. 공조기 자체에 헤파 필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나는 센트럴 헤파 필터로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충전실은 우리가 청정도가 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미널 헤파 필터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방 자체가 이제 만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 무균 조작, 지금 멸균된 병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로 위에 또 헤파 필터를 장착된 라미나 플로우스를 장착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이 주위에는 물론 커튼이 들려 있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바이올을 집어넣어서 워싱하고 린싱하고
그 다음에 스테릴라이제이션하고 디파르지네이션,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지금 바이올이 들어오죠. 점점 들어오면, 여기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파이널 벌크 탱크에서 튜브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필터가 있는데 여기는 헤파 필터가 필요가 없죠. 대개 여기는 10만 정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헤파는 필요 없지만은 그 외에 이제 프리필터 정도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점검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첫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실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실제 상황보다 조금 열악한 상황, 이런 데서 우리가 스터디해 보니까 성공적이다 하면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니까 물론 작동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무슨 한 50만 바이얼, 무슨 10만 바이얼, 무슨 몇만 바이얼, 이렇게 우리가 필링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양만큼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필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되지만은 그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걸 다 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최소한도 병 몇 개만 필링을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수십 년 전에 통계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고안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필링 밸리데이션 할 때 보통 3,000병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0병 중에서 0.1% 이상 오염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0.1%보다 더 많이 오염되지 않으면 합격 권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필링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할 경우에 최소한도 0.1%가 오염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그 0.1% 중에 병 한 개라도 잡아낼 확률이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바이럴 수를 계산해 봤더니 2,996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3,000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필링 밸리데이션 무조건 3,000병. 그래서 3,000병이란 말이 거기서 난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미국 US FDA에서는 이걸 변해서 3,000 가지고 안 되고 최하 5,000 또는 10,000 정도의 바이올이나 앰퓨를 써서 밸리데이션 하라. 이렇게 현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집어넣는 요 환경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링 할 때는 파티클, 그 다음에 미생물, 이런 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물론 파티클은 파티클 카운트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모니터링 할 때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A가, 우리말 아가라고 그러죠. 아가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미생물이 얼마나 자라는지 보는 거.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파티클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파티클은 지금 필링을 예를 들어서 8시간 필링을 한다고 하면 8시간 동안 파티클을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 보면 최소한도 80% 이상은 파티클 점검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지만은 나는 추천하기를 100% 첫 번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필링이 끝날 때까지 그 파티클 카운트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거 파티클을 갖다 우리가 잴 때 어디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지, 뭐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 중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밑에서 해야 되는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필링 튜브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용액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병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주위에서 파티클이 얼마나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는 이 필링 팁, 충전하는 그 끝 부분에서 30cm 이내로, 영어로 말하면 within 1 foot
from the filling ti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서 우리 점검해. 그래서 항상 파티클 카운터의 그 프로브는 여기다 셋업을 요 근처에다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재야 되죠. 물론 파티클 카운터는 이 커튼 밖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갔더니 커튼 안에 파티클 머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파티클 머신에는 프린트아웃이 돼가지고는 종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티클 제너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용액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파티클을 만들어요. 에어로솔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된 파티클이 아니고 품목 자체에 떨어지는 그 파티클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풀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하지 않고 필링 팁에서 좀 떨어져서 30cm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오염에 대한 걸 또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것도 같은 원리로 필링 팁에서 30cm가 넘지 않도록 그런 부위에다가 프롭을 셋업해 놓고 미생물을 점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미생물을 이제 점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위 passive sampling,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active sampling, 능동적인 방법이 있죠. passive sampling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많이 해온 방법인데 소위 아가 플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 필링 팁에서 30cm 미만에다가 플레이트를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1시간 또는 2시간 열어 놓으면 소위 위에서 떨어지는 미생물들이 그 아가 플레이트에 닿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인 방법은 되지 아니하고 정성적인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생물을 베큐um 같은 그런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빨아들여요. 빨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아가 플레이스에 접촉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나왔는데 뭐 여기 예를 들면 STA라든가 SMA 등등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한 12가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량적인 분석 이것은 그 샘플을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과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필링을 우리가 할 때 또는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액티브 샘플링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신약 신청한다든가 허가 받을 때 우선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파티클 카운트는 필링 전 시간을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미생물 커버하는 것은 전 시간을 예를 들어서 8시간 한다 그러면 그 미생물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가 플레이트를 써야 되고 아가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노출이 되면 전부 말라붙어서 오염된 미생물이 들어가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우에 8시간을 우리가 필링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한두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한두 시간, 또는 마지막 부분 한두 시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은 억셉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1시간 여는 게 좋을지, 2시간 여는 게 좋을지, 이러한 걸 결정하는 데는, 여기에서 라미나 플로우 시 에어 체인지가 얼마나 되는지, 대개 라미나 플로우 훗은 한 300에서 600회 1시간에 공기가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것도 고려해서 그 아가가 공기에 노출된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통상 보통 1시간 정도, 맥시멈 2시간 이상 열어놓지가 않죠.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인바이러멘털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3,000병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은 5,000 내지 10,000을 요구하고 있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혹시 들어가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나 안 자라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통상 인큐베이션 그 기간은 2주를 잡습니다. 2 weeks. 그래서 그 온도는 20에서 25도 7일, 그 다음에 30에서 35도로 또 7일. 그렇게 해서 인큐베이션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온도 낮게 20에 25도 하는 것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것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균, 보통 박테리아는 더 높은 온도에 잘 자라서 30에서 35도를 우리가 유지한 인큐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4일 동안 하면 되겠죠. 통상 낮은 온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온도로 가는 거, 이것이 보통 추천되는 방법이죠. 이런데 그때 이제 인큐베이션 할 때 여기서 5,000병을 우리가 이제 필링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5,000병을 이제 필링한 다음에 마개를 닫고 캐핑까지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인큐베이션 하는데 그대로 모시고 가면 이것이 미생물이 오염이 돼도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아필 할 때 병을 가득 채우는 거 아니고 병의 일부분에다가 채웁니다. 꼭 우리가 프로덕트도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오염이 됐더라도 병의 아랫부분 미디아까지 그 오염된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고 병 마개 쪽에 붙었다든지 그 다음에 미디아 닿기 전에 이 벽에 붙었다든지 하면은 미디아하고 접촉하지 않아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병을 흔들어 가지고 미디아가 병의 안 벽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무전이라든지 다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을 소위 영어로 말해서 rocking이라고 얘기를 아까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걸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결 건조를 하게 될 경우는 밸리데이션을, 자, 여기서 이제 필링하는 것 자체는 밸리데이션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동결 건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필링을 한 다음에 완전히 막지 않고 반쯤 마개를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동결 건조에 집어넣어가지고 동결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서 꺼내기 전에 마개를 막고 그 다음에 캐핑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필링할 때는 헤파 필터를 이렇게 장착, 여기는 제대로 됐지만은 여기까지만 헤파 필터가 씌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링한 다음에 일로 갈 때는 청정도 100이 되지 않고 10,000밖에 안 되는, 이것은 사실은 실사의 큰 결격 사항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동결 건조기가 있으면은 거기까지 헤파 필터로 다 커버를 해 주어서 이 병이 움직이는 동안에 오염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동결 건조를 하면 마개를 막아서는 되질 않죠. 반쯤 막아서 가져야 돼서 건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쯤 열려있는 상태로 움직이므로 이 사이를 반드시 라미나 플로우 훗, 헤파 필터로 커버돼야 된다. 뭐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필링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 되지만은 여기서 움직이고 또 이 동결 건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다음에 작동하는 가운데에 과연 묵인적으로 제대로 되는 것도 밸리데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필링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까지 옮겨가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작동을 한 다음에 꺼내서 마개를 막고 인큐베이션 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필링도 또 필링해서 여기서 움직이는 그 수송도 그 다음에 이 체인버 안의 모든 환경도 다 점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밸리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 우리가 3,000병 할 때는 어떤 그 연구소에서는 9,000병을 해서 3,000병은 여기서 필링한 거로 막아서 인큐베이션하고 또 3,000병은 똑같이 필링한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가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또 3,000병은 옮겨가서 몇 가지 작동을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다시 하고 해서 이 부분 여기서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이제 각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전 부분이 다 밸리데이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 외에 이제 필링하고 이제 관련돼서 대개 이제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은 헤파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위에 필링하는 주위에 커튼을 두릅니다. 커튼을 둘러서 밖에서 공기가 이 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데 어느 나라인가 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이 커튼을 갖다가
위에서 여기서부터 내리는데 완전히 바닥 밑까지 커튼을 다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쳤는데 그거는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커튼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오게 되면 라미나 플로우 후드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내려와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터뷸런트가 오염이 돼요. 바닥에 먼저 끌어올리는 게 되기 때문에 커튼은 항상 내리되 이 레벨 정도를 살짝 덮을 정도로만 가봐주면 되죠. 그래야 여기서 내려오는 공기들이 자유롭게 빠져나가서 터뷸런트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얘기하면서 I like mini skirt 뭐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죠? 스커트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느 나라 갔더니 커튼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그 바이올이 들어오는 그 상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그것도 안 되죠. 너무 커튼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깨끗한 공기가 내려오지만은 여기에서 치고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 또 터뷸런트가 생겨요. 그래서 커튼을 사방으로 모두 둘를 때는 커튼의 길이도 문제가 되고 커튼이 이 상에서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뭐 한 15cm나 정도 원핏 정도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온 공기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터뷸런트 같은 걸 터뷸런트 에어를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런 테이블에 오히려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그 내려오는 공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서 터뷸런트 에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나라 갔더니 이제 필링을 밸리데이션도 그렇고 필링을 진짜 할 때도 그러는데 그 필링을 갖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 필링을 한 4시간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중단한 다음에 작업들이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들어와서 또 필링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또 4시간 해가지고 8시간을 토탈 이제 필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링에서 나온 것을 한 라트로 그렇게 명명하는 데를 봤어요. 그것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갭이 있죠. 1시간 또는 그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오전에 필링한 거는 한 랏이고 오후에 필링하는 것은 다른 랏으로 명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QC에서 테스트할 때도 오전에 한 랏에 대한 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오후에 나온 것도 전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QC에서 한 번 테스트로 다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중단하지 말고 오전에 4시간 필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링은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 이 필링 밸리데이션 할 때 여기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이제 그 필링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메인터넌스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를 좀 조절해 주고 뭐 간단한 거 고쳐주고 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 필링 밸리데이션 할 때는 그런 사람도 일부러 한 사람 집어넣어서 그 방에 있게 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밸리데이션은 실제 상황이나 또는 실제 상황보다 열악한 상황을 조성해서 거기서 실제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운을 바꿔 입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멸균된 가운을 입을 때는 모든 순서가 있어야 되죠. 집에서 왔으면 그 집에서 온 소위 스트레이트 클로스를 벗고 그 다음에 헤어 가발을 쓰고 신발도 갈아 신고 그 다음에 멸균 가운을 입을 때는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니까 멸균된 장갑을 먼저 끼고 멸균된 가운을 꺼내서 그것을 입는 순서도 머리부터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발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입는 가운데도 전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이 다 SOP가 돼 있어야 되고 그 SOP 속에서 또 하는 입은 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에 소위 로닥 플레이트 같은 거 사용해서 미생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나 이런 거 보는 거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필링에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은 필링 에어리에 들어오기 전에 가운 입는 데부터 만약 오염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바이러멘털 모니터링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서피스 모니터링. 다시 말하면 지금 멸균된 바이올이 지금 여기서 쭉 나오면 멸균된 바이올이 여기 닿는 부분, 이러한 표면에 얼마나 미생물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표면의 미생물을 하려면 소위 로닥 플레이트 같은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아가 플레이트인데 뚜껑을 연 다음에 도장처럼 찍는 겁니다. 이게 다니면서 찍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8시간을 우리가 필링을 하는 가운데 로닥 플레이트를 지금 필링하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찍고 돌아다니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필링하는 동안에는 하지 말고 필링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로닥 플레이트 가지고 찍어서 미생물에 얼마나 있는 걸 보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파티클 카운트를 한다든지 미생물에 카운트하는 것은 필링하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서피스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이 멸균된 병들이 닿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표면 모니터링은 이 일이 끝난 즉시에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가운 입는 것도 묘균 가운 입은 다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 로닥 플레이트를 찍는 건 아니죠. 그럼 오염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가우닝 프로시저, 그거 밸리데이션 할 때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끝나고 나가면서 그 로닥 플레이트로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억셉트가 되죠. 그러나 일하기 전에 로닥 플레이트 사용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 aseptic filling 얘기를 좀 더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품 대신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미디어를 집어넣는 소위 시뮬레이트 미디어 필을 해서 지금 최소한도 지금 현행법은 5천에서 10,000병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모든 작업을 제일 처음에 밸리데이션 할 때는 한 번에서 되지 않고 최소한도 3번, 소위 말하면 3 times consecutively 하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속 3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밸리데이션이 됐다 인정해 주는 것. 다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3번 중에 한 번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 3번 한 모든 데이터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질문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밸리데이션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평생 다시 더 밸리데이션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필링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밸리데이션을 다시 하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다시 밸리데이션 할 때도 또 지금처럼 같은 작업을 꼭 3번씩 최소한도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필링하는 모든 순서가 똑같은 거를 가정할 때 우리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다시 밸리데이션 할 때는. 그래서 최초에는 3번 최소한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같은 밸리데이션을 6개월 만에 한 번씩 구애하게 될 때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필링 밸리데이션을 지금 얼마 전에 했는데 다시 그 필링 프로시저가 변경하는 것이 생겼다. 변경이 생겼다고 하면 처음 다시 밸리데이션 하는 거로 간주해서 3번을 최소한도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자,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때 쓰는 병이 있을 겁니다.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각 병 또는 앰플마다 밸리데이션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밸리데이션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여기 집어넣는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미디어를 우리가 만들 때 반드시 growth promotion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4년도 미국 FDA 그 aseptic 가이던스를 프로세스 가이던스를 보면은 미디어를 만드는 로 머티리얼을 이미 다 테스트한 거를 쓰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 그 로 머티리얼을 써가지고 미디어를 만들 때 그 미디어를 만들 때마다 다시 말하면 각 랏마다 그로스 프로모션 테스트를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에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는 랏마다 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이제 필링을 한 다음에 고무전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핑을 해야 되죠. 알루미늄 캡을 많이 씌우게 되는데 대개 이제 캐핑을 하게 되면 캐핑하는 과정에서 파티클이 많이 제너레이트 되기 때문에 캐핑하는 지역은 필링하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원래 디자인할 때부터 여기서 필링해서 스토퍼링 한 다음에는 캐핑하는 데는 다른 방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가지고 캐핑 룸 들어간 데 컨베이어 벨트가 연결돼서 그 다음에 캐핑 룸에 들어가서 캐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캐핑하고 문제는 고무전이 다치긴 했어도 이게 100% 꼭 다쳤다고 장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캐핑하는 액티비티도 항상 라미나 플로우 훗 청정도 100 하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캐핑은 완전히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용납되지 않고 캐핑까지도 헤파 필터 밑에서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기억하길 바라요. 몇 가지 한번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는 병 자체에 색이 있어서 아주 진한 색이 있기 때문에 병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 생산했을 때는 물론 같은 병을 써야 되는데 그 병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자란다 할지라도 병의 색깔 때문에 밖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행법은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크기 모양이 같다고 하면 그 색깔만 없는 그런 병을 대치해서 밸리데이션 해도 용납해 주겠다. 이것이 2004년도 미국 CGMP에서 또 이번에 한 예가 그렇게 나온 예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생산에 쓰는 바이올이 전부 그런 소위 영어로 opaque 밖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을 만큼 색깔이 진하다고 하면 같은 재질, 같은 모양의 흰 투명한 병을 사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리퀴드를 갖다 필링하는 것이 진짜 제품이 파우더인 경우가 있어요. 가루를 필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가루 자체가 파티클을 만들어내서 밖에서 오염된 파티클인지 그 제품의 파티클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에서. 이럴 경우는 그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파우더를 채우지 않고 뭐든 머신만 작동을 시켜요. 마치 채우는 것처럼. 그리고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품에서 나오는 파우더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 파티클은 카운트가 안 되고 주위에 있는 파티클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 제품이 파우더일 경우에는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인큐베이션 할 때는 반드시 포지티브 컨트롤을 인큐베이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포지티브 컨트롤을 집어넣는 미디어가 필링할 때, 그러니까 충전 밸리데이션 할 때 쓴 미디어와 같은 낫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컨트롤 들어있는 미디어가
지금 빌링할 때 쓰는 미디어하고 다르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미디어 자체가 벌써 퀄리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얘기 안 해서 한 번 더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밸리데이션 뭐냐면 워터플로 인젝션 시스템 그와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밸리데이션인데 잠깐 우리 워터플로 인젝션 시스템 지난번 공부한 가지 훑어봅시다. 워터플로 인젝션 시스템은 제일 첫 단계가 뭐가 되었죠? 소스 워터 또는 피드 워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수를 쓴다든가 지하수를 쓴다든가 또는 저수지 물을 쓴다든가 등등 이러한 워터 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게 되죠. pre-treatment. 그 다음에 전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purification. 이 정제를 정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대부분 distillation. 이 증류기를 써가지고 물을 이제 water for injection을 만들고 그 물을 만든 다음에는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 탱크, 홀딩 탱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저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홀딩 탱크를 80도 섭씨로 80도 이상으로 덮여주고 그 다음에 펌프를 달아서 물을 빠르게 함으로 그 다음에 미생물 자란 걸 억제하는 핫 루프 시스템이라는 이걸 소개를 했죠. 지난번에. 자, 그러면 이런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도 하고 필트레이션도 하고 뭐 리버스 오스모시스도 쓰고 디아나이제이션도 하고 등등 해서 이제 워터 포 인젝션을 이제 만들어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밸리데이션 어떻게 제일 이제 이 밸리데이션을 세 수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데 이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 밸리데이션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의 데이터가 없으면 그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이 밸리데이션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4계절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은 그 계절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쓰는 소스 워터, 그 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의 물과 겨울철의 물과 봄의 물과 그 원래 소스 워터의 물의 퀄리티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 4계절을 다 포함한 데이터가 있어야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 그 밸리데이션을 인정받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밸리데이션 하는 데가 최소한도 1년 걸리기 때문에 1년 동안 물을 쓸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1년 동안을 소위 공장 가동을 쉬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으로 얘기가 되질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은 3단계로 나눠서 제1단계, 제2단계. 대개 1단계는 2 to 4 weeks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밸리데이션 하고 그 다음 2단계에 또 2주에서 4주 다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사용하고 동시에 밸리데이션 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concurrent validation, 동시적 밸리데이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던데 이게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3단계를 지금부터 한 가지씩 훑어보십시다. 제일 첫 단계는 여기 보니까 operation parameters.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워터 시스템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여러 단계가 있죠. 전처리 단계도. 그럼 무슨 차콜 필터를 통하고 멀티미디어 필터 통하고 샌드 필터도 통하고 리버스 오스모시스, 디아이나이제이션 무슨 여러 가지 디스틸레이션 하여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장비마다 그 장비를 오퍼레이션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계는 튼 다음에 뭐 2, 3분 후에 쓴다든가 그런 파라미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기계 틀기 전에 다른 기계를 먼저 틀어야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 테스트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 세니타리제이션 프로시저스 워터 포 인젝션 시스템을 얼마나 자주 클리닝 할 것인지 또 클리닝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클리닝 할 때 클리닝 에이전트는 뭘 쓸 것인지
또 때때로 disinfectant, 미생물 같은 거를 다 제거시킨다든가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죠. 물론 그 빈도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죠.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샘플링 해가지고 테스트해야 되죠. 자,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그 모든 여러 단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샘플링 포트가 있었죠. 그래서 샘플을 각 단계마다 꺼내서 과연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2주 내지 4주 동안에 at each step in purification process. 그러니까 지금 water for injection 시스템 전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곳은 다 해가지고 매일, 그것도 매일 2주에서 4주 동안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water for injection 그 주사용수를 사용하는 점에서도 매일 샘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유스포인트 하는 테스트의 종류와 그전에 한 테스트 종류가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차콜 필터를 통과한 물을 채취해서 테스트한다 그러면 차콜 필터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클로린을 제거하는 거죠. 염소. 그래서 염소가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유기물질도 제거되는 것도 봐야겠지만은 그러나 워터프 인젝션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사용하는 점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기본적인 테스트하는 것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죠. 엔도톡신이라든지 TOC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오라든지 마이크로브스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엔도톡신 다시 한번 합시다. 엔도톡신 그 다음에 미생물 TOC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또 pH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추천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여기서 테스트하지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샘플마다 테스트 항목은 다 꼭 같지는 않아요. 다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해서 최소 2주 또는 4주 동안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SOP 만드는 거 이것이 1단계 밸리데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OP에는 나오게 되면 그 이러한 주사용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오퍼레이션 이거에 대한 모든 SOP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항목들이 다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2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 한번 봅시다. 둘째 단계 들어가면은 사실은 1단계에서 한 모든 것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반복하는 거죠. 다시 2주 내지 4주 동안 1단계에서 했던 모든 테스트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테스트하는 거고 그런데 1단계에서는 이미 SOP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만들어진 SOP를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다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 2단계의 결론은 뭐냐면 1단계에서 만들어진 SOP를 그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그 SOP가 작동되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보면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주 내지 4주 1단계 2단계가 2주 내지 4주 보통 한 2달 그래서 4주로 잡으면 2달 정도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생산해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도 동시에 계속하고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루틴 워터 테스팅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2주나 4주 얘기했지만 이제는 1년 최소한도 1년 동안 지금 테스트를 계속하는 장기간 하는 건데 이유는 계절 변화에 따른 변이가 있나 없나 그거를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워터프 인젝션 시스템 밸리데이션이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이 1년이라는 게 10개월을 더 하는지 아니면 꼭 또 12달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12달 그렇죠.
처음에 1단계, 2단계 빼고 한 1년까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밸리데이션이 이제 끝나게 되면 밸리데이션 리포트를 써야 되겠죠. 우리 제일 첫 단계 얘기한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의 사인, 거기 책임자가 사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QA, 그 밸리데이션에 대한 최종 그 책임 부서는 퀄리티 어슈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QA에서 검토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인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3단계에서의 목적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소위 소스 워터 또는 피드 워터가 계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 이제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aseptic filling validation via simulated media fill.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것은 한 대로 실제 의약품 대신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배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과연 그 묵인 공정이 바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오토클레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오븐 같은 거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균이라든가 또는 파이로진 집어넣어서 이것들이 적절히 제거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충전실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도톡신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오염시키니까 또 이런 거 대신에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을 소위 Simulated Media Fill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 여기 이제 보면 원래는 실제 상황에서 쓰는 그런 바이오라든지 앰뷸 수를 다 써야 되지만은 너무나 많은 병을 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에는 3,000병 정도 사용해서 하면 밸리데이션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 최근 나온 미국 FDA의 규정을 보면 최소한도 5,000병에서 10,000병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집어넣는 미디어가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오염된 미생물들이 자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growth promotion test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할 때는 두 가지에서 20에서 25도에서 7일, 30에서 35도에 7일. 이유는 저온에서 곰팡이나 이스트가 잘 자라고 높은 온도에서는 박테리아가 잘 자라기 때문에 다 잡아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한 후에 그대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잘 흔들어서 그 내부 배지가 그 내부 면을 다 닿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중요해요. 이걸 소위 락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충전 밸리데이션 할 때 중요한 것은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이죠. 여기서는 파티클도 재고 미생물도 재는 거.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했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재는 걸 어디서 재느냐. 항상 충전하고 있는 소위 필링 팁, 거기에서 한 30cm 정도 넘지 않는 거리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큐베이션 할 때 반드시 포지티브 컨트롤을 포함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오늘 밸리데이션은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인데 이것은 concurrent validation의 전형적인 예라고 설명을 했죠. 이거는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는 모든 operational parameter 같은 걸 정하고 그 다음에 cleaning, sanitization procedure와 frequency 정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전부 해서 전 purification 단계에서 샘플링을 매일 해가지고 한 2주에서 4주까지 테스트하는 거. 이거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SOP 쓰는 거로 1단계 끝나고 2단계는 이 SOP 따라서 운영해 보니까 워터풀 인젝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주나 4주 또 해야겠죠. 마지막 단계로 실제로 생산해 쓰면서 최소한도 1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워터폴 인젝션 시스템이 밸리데이션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GMP6, Validation 2, Aseptic Filling Validation by Simulated Media Fill and Validation for